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요즘 4.15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은 나라는 지금 좌와 우,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논쟁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체제가 바뀌느냐, 체제가 무너지느냐,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체제와 이념의 전쟁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동안 대립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는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매신부는 선교활동으로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그 다음에 이북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를 많이 겪어보면서 또 그 다음에 가서 2011년에는 거기 가서 7개월 동안 또 이북에 가서 잡혀서 구검생활까지 한 미국 시민권자 전 갈렙 목사님이십니다. 전 갈렙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전부터 그 사실은 그쪽 선교 문제로 북한하고 관계를 계속 가졌었죠. 네, 맞습니다. 북한 생활 같은 건 잘 아시죠? 네, 좀 제가 다른 분보다 체험한 게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관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가진 못하고 예. 거기에 비자를 받지 못하지만 네,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때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북한 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겪지 못한 뭐 저희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은 많이 그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좀 네. 경험하신 거를 좀 얘기를 쭉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락 TV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0년서부터 11년 겨울철에 북한 안에서 7개월 동안 억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문재인 아저씨께서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북한 체제는 우리나라의 사회 체제와 전혀 다른 그러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북한 안에 많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고 나서는 정말 죽음 앞에 가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벌벌 떨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북한 체제는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활하는 체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체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과 갈등이 있는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진리와 비진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는 그 종교의 이념을 가지고 체제를 형성하면서 마귀와 사탄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체험을 못 해봤던 그런 체제 속에서 북한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북한 안에서 제가 처음에 그 죽음 앞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 고문할 때부터 저는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자국민들이나 또 중국 사람들하고의 이 고문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들이 잠을 안 재우고 세워놨다고 하는데 저는 며칠이 걸렸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싹 뽑아버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제가 그때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틀 동안만 잠을 안 재우고 똑바로 서서 벌을 준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북한을 정말 증오할 걸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고문과 신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 했던 얘기가 저는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너희들이 그 회개라고 한다는 것 그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우리에게는 자아 비판이라는 것이지 하면서 자아 비판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들에게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그런데 쏟아낼 때 그것이 이 북한 체제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자유함을 누렸지만 북한 체제는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공짜를 주는 것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리킨 것도 정신 개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재워줬다 하면은 그들에게는 감금했다라고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제와 정반대된 행동을 했을 적에는 모든 것이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자유함이 이제 곧 연방제로 갈 텐데 벌써 아까 우리 홍은락 PD께서 말씀한 것처럼 선거는 불법 선거로 지금 다 짜 있었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소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아저씨께서 끝까지 무엇을로 끌고 가느냐 연방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연방제가 아니고서는 문재인 체제 주차파들이 이 나라에 한국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체제가 바뀌면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한에 있는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 여권을 가졌지만 나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고 또 내가 했던 모든 이 과거를 3년 동안 샅샅이 나를 까발려서 완전히 벗겨놨던 그런 정보 수집 능력 그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체제에서 남한에 있는 모든 백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느 한 고위층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평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평양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두 체제가 지금 현존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띄워놓는다고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 이 사실상 북한 안에 평양과 외곽에 있는 지방과의 그 체제 운영과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에 익숙해서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양입니다. 평양 체제가 바로 이 바벨탑의 우상 도시인 동시에 태양 신을 섬기는
도시 그리고 주체 사상의 기본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전술 전략이 다 만들어지고 문재인한테 하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키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어느 하루 아침에 부산까지 점령을 해서 아침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시청 앞에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밥을 얻어먹고 쌀을 배급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가히 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제가 다닐 때 보니까 이 서로 이 자기의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자아 비판을 하면서 나의 이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체 사상으로 또 김일성을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력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억류되어 있을 때 본 것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이 지시에 대해서 조그만 책자, 빨간 책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암송을 해야 밥을 먹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신 개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것은 계속 거듭되어서 암송을 시켜서 이 수뇌부에서 내려오는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수뇌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사항을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그래서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암송은 잘해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체제와 전혀 다른 체제를 아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안에서의 이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 유일하게 제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꿈속에서 천사가 와서 저를 감싸고 또 성령이 감싸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서 살아나왔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제가 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체제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변하면 여러분들이 원비어 우리 대학생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유를 느끼고 자유분방하게 공부하면서 자기의 의견들을 다 노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제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당해 있을 때 보고 느낀 체험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가슴에 탁 와닿는데 하나 좀 여쭤볼 게 북한 체제가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만약에 북한 체제로 바뀐다면은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바뀐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의 북한에서는 무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사님이 지금 가가지고 정신개조, 자아 비판을 강요당한 것처럼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필수적으로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자아 비판뿐만 아니라 당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북한 안에서는 이제 그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한 가지 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그룹을 통해서 이 그룹 안에서
그걸 갖다가 이 당이라고 하는데 당성에 굉장히 충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학습도 해야 되고요. 매번 그 구역구역마다 그 모임이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 모임, 부녀들은 부녀회, 뭐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 체제를 안에서 운영하면서 집단 체제 안에서 서로 세 사람이 서로 다르게 그 상대방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 정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처형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이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냐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며칠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끌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가 여태까지 이어온 이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존하는 체제가 무슨 형식으로 하냐면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실패 가운데에서 미국과의 그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외교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뭐 5명이나 처형했다고 하는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기네들 체제가 좀 피해가 되면 누군가가 꼭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지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책임자들,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 체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연방제가 무서운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집체가 돼서 어떠한 이 그룹을 형성을 했을 때 그 그룹에서 무슨 효과가 김일성, 김정일이 어버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집체가 공개 처형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연방 정부에서 일어나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언론인들, 우파 지도자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연방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의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방제인 것입니다. 북한은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돼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체제가 파괴되든가 어떤 이변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무시무시하군요. 지금 뭐 사실은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희처럼 이렇게 조무래기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반발하는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정신적 지도자로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 전모 목사님이라든지 뭐 신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선거가 끝나서 연방제가 돌입하게 되면은 지금 보십시오.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를 적폐라고 그래가지고 다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2년 반 동안 사법, 입법, 행정 다 초토화, 언론 다 이게 전부 다 그 제도권 언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광화문 집회를 하는 그 종교 단체라든지 종교인들,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 또 그다음에 그거 그나마 중계하고 있는 그 우파 유튜브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반정권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일거에 다 일망타진해서 북한 요독수용소 연방제 때문에 그쪽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참 이게 이런 불행이 먼 후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총선에서 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법을 헌법을 바꿔가면서 유튜브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이제 언론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에 제가 갇혀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외부의 어떤 소식을 전혀 7개월 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주는 것만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남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체제가 북한 체제가 된다고 하면은 여행 금지도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다 추방하고 이 남한 안에서 이 철의 장막이 세워져서 절대로 한 지역에서 한 지역 가려고 그러면 이 통행증이라는 것도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냥 자기 집에서 그 범위에서 동네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슬픈 생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튜브를 못하고 방송인들을 우파 방송인들을 잡아놓고 우파 목사들을 잡아 넣을 것을 저는 그런 것을 선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 정권의 그 공약이 연방제니까 나전 수준의 연방제니까 공약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결국 헌법 체제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헌법 체제를 바꾼다는 건 개인의 생활 자체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불행한 미래가 될 수 불행한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기회에 지금 이 짧은 시기에 열심으로 우파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와서 시국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편안하세요. 네.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